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의 최신의 99A 전차입니다. 중공인민해방군 전차병이 이 전차를 가지고 스포츠카를 방불케 하는 드리프트로 주차하는 묘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차병이 전차 세대를 제자리에 주차하는 기량을 자랑합니다. 기동성이 아주 뛰어난 전차입니다. 1500마력의 디젤 엔진으로 시속 32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초에 불과합니다. 도로에서 시속 80km, 야제에서 시속 60km의 주행 능력을 자랑합니다. 중공관영 CCTV의 예능 프로그램 캬오짱 뿌커능 미션 임파서블 시즌3에서도 이 전차의 드리프트 장면이 소개됐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사회자와 방청자들이 개별 전차 조종사의 기량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다 묘기에 성공하자 환호성을 올립니다. 중공관영 CCTV 프로그램 가운데는 중공인민해방군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차나 보병 전투자 운전 묘기라든지 포탄이나 기관 총탄 장전 경연 등 우리 시각에서는 생경한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 같은 군 등장 프로그램들은 러시아의 것을 흉내낸 겁니다. 중공은 러시아를 임전태세를 갖춘 전투 민족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동경하고 줄곧 따라합니다. 80년대 개발된 88식 전차의 후계 모델인 99식은 2001년에 실전 배치됐고 그 개량형인 99식 A는 2011년부터 생산됐습니다. 미군의 M1A2 에이브럼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중공이 자랑하는 3세대 전차입니다. 북방공업공사 노린코가 개발한 이 전차는 러시아의 것과 같은 규격으로 대전차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는 125mm 주포로 무장합니다. 1분당 10발을 발사할 만큼 화력이 뛰어납니다. 교전 중에 다음 목표를 획득하는 헌터 킬러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포수의 열 화상 장치와 레이저 탐색기로 5km 거리의 목표물을 획득합니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하는 적외선 재밍 장치에다 화생방 방어 기능, 복합 반응 장갑 등 3세대 전차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미제 FGM-148 제블린입니다.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건데 최근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로고에는 T-72, T-80으로 보이는 러시아 전차가 그려져 있습니다. 미사일이 전차 위에서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제블린은 전차 장갑이 가장 얇은 윗부분을 공격하는 탑어택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블린 미사일 로고의 목표물 그림은 중공의 99식 전차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중공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제블린은 영어로 투창을 의미합니다. 사수가 발사 스위치를 누르면 처음에는 20m 정도를 고압 가스로 날아가다 엔진이 켜져 목표물로 비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사일이 알아서 추적합니다. 록히드 마틴이 96년에 개발한 제블린 미사일은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것은 유효 사거리가 2500m인데 최신형은 4750m나 됩니다. 두 명이 운영하는 제블린은 본체 무게가 22kg으로 장갑 관통 능력은 최대 80cm입니다.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 등에서 실전 사용됐고 현재 미군뿐 아니라 그 동맹국에 널리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공의 무력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타이완 육군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블린은 기존의 토우 미사일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유선인 토우 미사일은 발사된 뒤 사수가 목표물에 명중할 때까지 10초 정도를 유도해야 합니다. 일단 발사되면 사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Fire and Forget 능력을 가진 제블린의 장점을 토우 미사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글로벌리즘에 대항하는 강한 민족주의자입니다. 독재자라고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강력한 권위를 세워 러시아의 전통을 지키고 해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의 종교와 문화가 말살돼 한 세기 동안 정체성을 상실했다면서 크리스티애니티가 없는 러시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때처럼 러시아가 서방 글로벌리즘의 국가 해체 전략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푸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글로벌리즘이 색깔혁명으로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에 이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마저 전복시키고 러시아를 그 다음 타깃으로 노리고 있는 데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로스가 반체제 인사 알렉시 나발리를 내세워 푸틴 정권을 짜르 전제정처럼 부패하고 무능한 것으로 러시아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데 대해 푸틴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트럼프처럼 불법 이민에 강력 대처했고 소화성의 동성애를 배관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고아들의 미국 입양도 금지했습니다. 유로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독일 대한당 의원 구나 린더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는 소로스 재단, 클린턴 재단의 돈을 받는 미국의 괴뢰다. 그런 자를 감싸고 도는 것은 온당치 않다. 러시아의 혼란 상황은 정치화된 것이며 러시아인들에 대한 선전일 뿐이다. 푸틴의 러시아 정부에 대한 사기성이 짙은 선전이라 독일 정부가 나발리 편을 드는 것은 이로울 게 없다. 독일은 천연가스 때문이라도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메르켈 정부가 나발리 편을 들면서 독일 러시아 관계에 해악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러시아를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삼는 것처럼 나발리를 조종해 러시아의 레짐 체인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 푸틴 정권을 색깔혁명으로 무너뜨리는 게 그의 목표입니다. 나발리는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적입니다. 나발리는 10년 전 거액의 횡령 혐의로 한 차례 형을 받은 전과자인데 소로스는 그를 다시 등판시켰습니다. 나발리 선동에 따라 러시아인들은 거리에 나와 대규모 반푸틴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발리는 정상적인 세계를 미워하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광대입니다. 소로스가 조종하는 나발리의 선동에 넘어가면 러시아는 제3세계 이민자로 넘쳐나고 젊은이들은 마약에 찌들게 될 것이며 전통 문화는 파괴될 공산이 큽니다. 나발리의 선동을 믿고 있는 러시아인들은 푸틴을 제거돼야 할 독재자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바이든이 불을 지펴 미러 양국 관계는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반푸틴 시위가 발생했을 때 토니 블링컨은 러시아 당국이 평화로운 시위대와 언론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소로스는 일단 트럼프를 권좌에서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푸틴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티핑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만약 푸틴 정권이 붕괴되면 그 다음은 인도의 모디 총리입니다. 푸틴은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글로벌리즘 반대 세력으로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내셔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소화성애에 대해 아주 혐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민주라는 단어는 가짜 명제가 되어왔습니다. 자선을 위장한 기구를 통해 특정 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구실이 바로 민주라는 허상입니다. 개별 민족 국가를 해체해 글로벌리스트의 지배에 두려는 음모 차원입니다. 색깔혁명이 진행되는 곳에서 흔히 듣는 캐치프레이즈는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든지 특정인들이 독재자라는 구호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주라는 단어를 유독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민은 정작 관심이 없는데 인민을 내세워 그들이 이것을 원한다, 저것을 원한다고 선전을 합니다. 민주주의란 말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글로벌리스트도 민주주의라는 허상을 이용합니다. 글로벌리스트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등장하면 사회 윤리가 무너집니다. 마약과 성 정체성, 전통문화 파괴, 매춘이 성행하게 됩니다. 글로벌리스트는 늘 같은 전술을 구사합니다.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마약을 합법화합니다. 이들을 유권자로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거 직전에만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쓰고 버려집니다. 알렉세이 나발로도 이런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마리화나를 할 만한 학생들과 젊은 층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나발리가 탄압을 받으면 이슈를 반푸틴 성향의 유럽 인권재판소로 가지고 갑니다. 러시아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는 독재자 푸틴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고 군중을 선동해 시위를 일으킵니다. 소로스는 NGO를 이용해 러시아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효과를 본 사회 해체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로스 재단의 엔조가 끼치는 해악을 알아차린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는 소로스의 주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단체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나발레는 독살 시도를 당했다고 주장한 뒤 독일에서 5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나발레 팀은 11개 시간대로 나누어지는 러시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항의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이때 4,700명의 시위대가 체포됐습니다. 과거 국제정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와 PC, 캔슬 컬처에 찌들린 유럽과 미국이 그 병폐를 러시아에 이식해 국가와 사회, 나아가 가정 해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